여기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온 한 소녀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같은 어머니들 사이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유진은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는 유명한 강사입니다. 특히 아들이 천재 소리를 들으며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 많은 학부모에게 모범이 되는 인사이트를 주고 있죠.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정권은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 저는 그래요. 엄마는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내비게이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 중요한 결정은 아이들이 하게 해야죠. 거짓말. 따님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따님은 어떤가요? 아, 채율이요. 채율이는 감성이 아주 특별한 아이예요. 문학에 대한 조예가 남다르죠. 엄마의 방송이 보기 싫다는 듯 집을 뛰쳐나오는 채율. 그런 그녀의 앞에 웬 변태가 나타나 그녀를 붙잡습니다. 안채율 맞네? 발목을 힘껏 물어뜯고 사탕을 주고 사라지는 괴상한 남성. 이 무는 남자는 요즘 서남여고 학생만 물고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변태입니다. 채율은 전학 첫날부터 늦을 수 없으니 신고보다 우선 학교로 향합니다. 자, 오늘은 전학생이다. 자기소개. 안채율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채율의 눈에 느껴지는 교실 분위기는 그녀의 눈높이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 보였습니다. 친구를 사귀기보다 공부나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채율. 뭐야? 천재 소리를 듣는 오빠를 보나 엄마의 열정을 보나 채율의 목표는 서남여고보다 높아 보이는데 그녀는 왜 여기로 전학을 온 걸까요? 전부 벌칙 같다. 엄마랑 세상이 짜고 나한테 준 벌칙. 그런데 이런 채율을 은밀히 주시하고 있는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접수 완료.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는 채율을 친구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학 첫날부터 무는 남자에게 당한 걸 안타까워하며 보건실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선생님. 들어와. 어딘가 나사가 빠져 보이는 보건교사. 아팠겠다. 소독할래? 보건교사는 간단히 소독을 마친 뒤 신기한 것이라도 본 것처럼 채율이의 상처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한 장만 찍자. 닳는 것도 아닌데. 네? 채율은 잠시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교사가 또 나타났죠. 네가 안채율 맞죠? 오늘은 전학생. 상처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근데 이거 네가 직접 붙였어요? 근데 보건 선생님이 두 분이세요? 아니, 나 하나인데요. 잠깐, 그럼 방금 전 이상했던 사람은 누구란 말일까요? 시간이 벌써. 아, 교장 선생님께서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면 보자고 하셨으니까 얼른 가봐요. 교장은 채율이를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입학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1년 정도 기다려야 돼. 지금 배정받은 학교 수준 너무 높아. 미성적으로 내신 만만하게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전학 신청해놨으니까 시간 때우고 있어봐. 네, 채율이는 유학을 준비 중이었고 원하는 국제학교에 자리가 나지 않아 잠시 서남여고에 머물고 있던 겁니다. 채율 양, 어서 들어와 앉아요. 안녕하세요. 교장은 채율이의 엄마와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물론 딸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전학시켰다고 말은 하지만 채율이에게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감시하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집니다.
괜찮나요? 다리가. 학생은 다리를 다쳤다며 가방을 놓고 온 체육관까지 부축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시간 뺏는 거 아니지?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 소름 끼치게 고맙다. 너 속으로 내 욕했니? 아닌데? 그럼 됐어. 체육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채율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넌 아까 양호실 미도는 그들이 서남요고 탐정단이라고 소개합니다. 탐정단? 니네 개가 아니? 오늘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와, 얘 성질 은근하다. 천재들은 다 까칠하다더니. 그 천재 소리 거슬려. 미도는 유진이 방송에서 자식 자랑하는 걸 듣고 채율이 서남요고에 오게 되는 걸 알게 되자 어떻게든 탐정단에 스카우트하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내가 천재가 아니라 너네들이 바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채율이는 애를 장난 같은 탐정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잡고 싶지 않나? 무는 남자? 무는 남자? 미도는 자신들이 무는 남자에 대한 많은 정보와 범인의 정체에 대해 상당히 근접한 상태라며 우린 예전부터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지. 물론 극비고. 탐정단에 들어오라고 꼬십니다. 너 오늘 기분 개떡 같다고 했지.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가 개떡 같아지는 걸 막아보자 이거임. 이때 서남요고 문학교사인 하연주는 어디론가 메일을 보냅니다. 선생님, 프린트 다 했어요. 남부만 주고 나머진 나눠 갖고. 네, 고마워. 네. 채율이는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빠 골프 여행 다녀올게요. 아빠는 딸을 신경 쓰지도 않고 미국에 있는 유진은 학교 시간만 되면 귀신같이 전화하여 사사건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지? 채율이는 학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최악이지. 애들도 선생님들도. 전 학교랑 비교가 될까? 그 전 학교 어떤 수준인지 알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 거기서 1등할 자신 있고? 내신 1등급은 자신 있어. 그거야 당연해. 엄마 전교 1등 말하는 거잖아. 엄마의 높은 기대치와 높은 문턱에 점점 지쳐가는 채율. 그녀는 엄마의 이런 감시와 압박에서 벗어나 숨을 돌릴 곳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왔다. 안지유! 좋은 아침이야, 안지유! 어머, 얘 쌩 잘 깐다. 진짜 못 본 것 같아. 탐정단의 구애는 계속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물린 상처를 보여주며 반드시 무는 남자를 잡아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설마 하겠지. 우린 다 탐정단인 동시에 무는 남자의 피해자니까. 사실 이들은 무는 남자의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채유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발뚝을 물어 상처를 만들었죠. 네 거 퍼다먹어. 귀찮. 그리고 나 다이어트 중임. 비도는 탐정단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채율은 관심이 없다며 음악을 들어버립니다. 세이지 맛 사탕 말이야. 세이지? 무는 남자는 피해자들에게 세이지 맛 사탕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공통적으로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랬잖아. 아, 물론 우리도 맡았지. 관심 없는 척 회의 내용을 듣는 채율. 이 순간만큼은 엄마의 감시와 그늘에서 벗어나 마음껏 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가장 이상한 건 우리 학교 애들만 무는 거야. 근처에 있는 세원여상, 형주고, 서남중, 명봉고에는 무는 남자의 피해자가 없으니까. 정말 모르겠어? 난 딱 알겠는데. 알아? 우리가 제일 이쁘니까 당연한 거 아님? 정말 단순한 변태라면 예의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만약 다른 이유가 있다면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따로 있겠죠. 그때 채율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질! 나랑 얘기 좀 해. 채율은 서남역으로 전학 오며 교장의 추천으로 일부 학생만 받는 비밀 과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외 선생의 사정이 생겨 첫 수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죠. 과외. 어라.
아니야? 비도는 자신도 피해자인 걸 거짓말이야 하기에 과외에 대한 걸 아는 척 말합니다. 피해자들이 전부 똑같은 선생님에게 비밀 과외를 받았다는 사실. 비밀 과외. 뭐? 너 그런 중요한 걸. 우리도 다 알잖아. 맞아, 새삼스럽게 왜 그래? 하지만 과외 선생이 범인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무리 모자를 썼다고 해도 학생들이 못 알아보는 건 말이 안 되죠. 아 진짜. 난 그 다음에. 단서가 너무 부족해.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또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진전이 없을 것 같아. 현재까지 모든 피해자들은 채유리를 제외하면 모든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란한 알람이 울립니다. 나가야 돼. 탐정단은 서둘러 짐을 챙겨 학교를 나갑니다. 몇 년 전에 선배가 옥상에서 투신을 했거든. 비극이지. 그 선배가 자살한 뒤로 옥상은 항상 잠겨 있어. 해가 지면 그 선배가 남아있는 애들을 옥상으로 데려간대. 죽어보니 뭔가 억울하다 이거지. 그래서 교장이 옥상 잠근 거잖아. 애들이 선배한테 올려서 죽을까봐. 어느 학교나 다 있는 괴담이긴 합니다만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다음날 놀라운 소식을 접합니다. 스팝! 새로운 피해자 출연! 무는 남자의 맨 얼굴을 봤대. 맨 얼굴을 봤어? 비품실로 향합니다. 쟤야? 쟤 맞아. 쟤 공부 진짜 잘해. 잘하게 생겼잖아. 피해 학생은 물린 뒤 엄마한테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는 듣고도 신고했나? 아니다. 안 했나? 내가 이상한 거임? 쟤 은근 신나 보인다. 그런데 학생은 남자에게 물린 것 치고는 상당히 흥분돼 보였죠. 니들도 얼굴 보면 마음 바뀔걸? 근데 뭐 무는 남자한테 물려서 좋은 거보단 아 오늘 과외는 안 하겠다 싶어서 좋기도 했고. 너도 김성래 쌤? 너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가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만 받을 수 있는 비밀 과외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과외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신고를 안 했습니다. 예의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연극부 연구 과제야. 읽고 배역 하나씩 분석하기. 보통 고등학교 연극 보면 고전 위주로 하지 않아? 햄릿 뭐 이런 거. 저번 학기까지는 그랬는데 선생님이 얼마 전부터 현대물로 바꾸셨어. 이건 무슨 내용이야? 그거? 무슨 시험 때 컨닝하는 애들 얘기라던데? 엘레나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시험 치르달라고 협박하는 내용이잖아. 몽타주가 완성됩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괜찮아. 물려움직하다 얘. 거봐 내가 말했지? 무는 남자의 얼굴은 변태 같지 않은 너무나 평범하고 말끔한 얼굴입니다. 탐정단은 이 몽타주를 들고 아는 사람이 있는지 탐문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홍단이는 2학년 연극부 선배입니다. 지금 탐정단이 모이는 곳은 연극부 비품실이라 홍단이가 안에 꽂게 보는 게 당연할 겁니다. 당연히 안녕하시지 이년아. 너 부실에는 연습 때만 간신히 얼굴 비추면서 거긴 아주 뻔질나게 드나들어. 그때 연극부 담당 교사인 하연준이 나타납니다. 그는 최유리에게 연극부에 들어오라며 대본을 계속 건네줬었죠. 식사하셨어요? 그래, 니들도 맛있게 먹었어?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 살 빠지려나 봐요. 그래? 그럼 선생님이 간식이라도 살까? 연주는 최유리와 아이들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들은 탐문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 나 저 이주인격 시스터. 너도 만만치 않으세요. 난 상황에 따라 연기하는 거임. 인생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몽타주를 들고 거리에서 수소문해보지만 몽타주를 알아보는 사람을 찾는 건 사막에서 별사탕 찾기입니다. 좋아. 고생한 단원들을 위해 오늘 내가 쏜다. 진짜? 그럼 난 파스타. 응? 난 샐러드 바. 랍스터? 난 꽃등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고! 단골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서비스를 챙겨주시며 욕을 한 바가지 하십니다.
아이고 지콩만한 것들이 사내 새끼만 쫓아다니고. 아이고 남자 보는 눈들도 참 꿀꿀하다 꿀꿀해. 아이고 그 백수 거지 같은 자식이 뭐가 좋다고 사지까지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냐? 할머니, 이 남자 아세요? 우리 집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서 처먹고 가는데 왜? 할머니의 말을 듣고 무는 남자가 있는 고시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채유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에서 망을 봅니다. 미쳤어. 드디어 맛이 간 거지. 안칠 미친년. 자신이 왜 탐정 놀이를 하고 있는지 현타가 온 그때 무는 남자의 것이 확실한 구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고시원 방엔 세이지마 사탕과 피해자들의 신상이 담긴 노트북이 있었죠. 채유리를 알아본 무는 남자는 그대로 도망칩니다. 무는 남자. 쫓아! 탐정단은 무는 남자를 쫓아 달려가고 채유리는 증거가 고시원실에 있으니 반드시 돌아올 거라며 근처에 있는데 정말로 남자는 골목을 한 바퀴 돌고 고시원으로 돌아옵니다. 재빨리 몸을 숨기는 채율. 남자는 거짓말처럼 푹 날아 머리를 부딪히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탐정단은 체육교사이자 담임인 동수를 병원에 부르죠. 얘들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선생님 오셨습니까? 탐정단은 무는 남자를 잡았다며 선생님을 데려갑니다. 잠시 뒤 깨어났어요. 드디어 깨어났군. 무는 남자. 선생님은 정말로 무는 남자가 맞는지 물어봅니다. 아 진짜 당신이 물어서 얘네들 다? 얘네 다는 아닌데. 안채율 이 학생만. 나만? 응, 너만. 거짓말을 들켰지만 중요한 건 방금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죠, 선생님. 그래. 경찰에 신고부터 해. 잠깐만요. 무는 남자는 전화기를 빼앗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저 무는 남자인데요. 무는 남자와 통화를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교장이었습니다. 바꿔달라고 하시는데요. 누군데요? 한 번만 받아보세요. 동수는 전화기에 찍힌 번호를 보고 교장을 알아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저 그 체육 정동수입니다. 예. 얘들아, 어서 빨리 나가 있어. 동수는 애들을 내쫓고 한참 동안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지친 애들이 병실로 돌아오는데 무는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죠.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갔어요, 무는 남자? 야, 미안하다. 이거 놓쳤어. 창문으로 도망갔다며 사과하는 동수. 모두들 근처를 찾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미안하다. 다음날 탐정단은 무는 남자를 놓친 것에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채율은 무슨 일인지 녹취록을 듣고도 이것을 탐정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기말고사부터 끝나고 그때부터 재수사하자고. 니네가 시험 공부도 신경 써? 도서실 가자. 넌 왜 안 가? 난 하나 안 하나 똑같아.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에게 말 못해. 진짜 무는 남자는 따로 있어. 채율은 녹취록을 듣고 동수가 통화한 사람이 교장인 걸 알게 됩니다. 애들 물고 다니는 범죄자라고요, 선생님. 아니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간제 교사인 동수는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무는 남자를 놓아주라는 교장의 말에 불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장은 무는 남자와 모르는 사이이지만 이유는 묻지 말고 놓아주라고 명령했죠. 한 가지만 물읍시다. 누가 시킨 건지. 남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고액 알바 모집을 보고 시키는 대로 학생들을 보는 알바를 했다고 말합니다. 퀵 서비스로 계약금하고 교장 선생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면 다 해결해 줄 거라나. 지킬 건 두 가지였어요.
잘 보이는 팔을 물 것, 정해진 요일을 지킬 것. 그리고 경찰에 신고당할 걱정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신고할 수 없는 애들이니까. 사건이 일어난 요일은 모두 비밀 과외가 있던 날입니다. 그 가회가 비밀 과외인 이유. 이때 연극부 대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읽어봐. 재밌어. 이건 무슨 내용이야? 무슨 시험 때 컨닝하는 애들 얘기라던데? 뭔가 떠오른 채율은 늦은 밤 학교로 향합니다. 그리고 연극부 동아리실을 둘러봅니다. 내 조카가 찍은 사진이야. 마음에 들면 줄까? 연주는 사탕을 건넵니다. 세이지마 사탕. 먹을래? 세기치마 사탕은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의미였던 거죠? 교장 선생님이 좋아하는 차. 100점.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진짜 무는 남자라는 거. 네, 남성에게 학생들을 물도록을 위한 사람은 바로 연준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뭘? 교장 선생님이 시험지를 팔고 있다는 걸요. 연준은 교장이나 되는 사람이 인쇄실에 자주 들리고 그가 소개해준 과외 선생에게 수업을 듣는 아이들만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자 이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아셨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폭로하는 게 더 편하고 통쾌할 텐데. 그건 곤란해. 내가 이 학교 이사장의 아들로 있는 동안에. 몰랐어? 연준은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고 교장의 불법 행위를 막으며 나름대로 통쾌한 복수까지 하기 위해 무는 남자 사건을 계획했습니다. 과외가 있는 날마다 사람을 시켜서 학생들은 물겠지. 과외 선생도 학부모들도 교장도 모두 난리가 났고, 그렇게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시험지 유출을 중단했어. 심지어 이것을 빌미로 교장을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냈죠. 정확히 3천만 원 받았다. 통쾌하고 실리적이기까지. 연준은 묻습니다. 잘못하면 채율이도 한패가 될 뻔했던 심정이 어떤지. 그럼 힌트는 왜 주신 거예요? 이 대본들이 없었다면 선생님이 배우에 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연준은 연극부 대본까지 바꿔가며 힌트를 계속 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추리해낸 사람은 채율이 뿐이었죠. 그러나 연준은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잘했으니까 상을 줘야겠지? 연준은 이번 기말고사 시험지를 꺼냅니다. 물론 답안도 안에 있어.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내가 졸업할 때까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하고 다를 게 뭐죠? 무는 남자고 뭐고 다 말만 번지르르 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연준은 동아리실에 채율이와 시험지만 놓고 사라집니다. 벌써부터 쓸데없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원치 않는다면 버리면 되는 거니까. 단 결정은 네가 하고. 시험 잘 봐라. 불 끄고. 다음날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채율이는 정말로 연준이 준 시험지 그대로 문제가 출제된 걸 확인합니다. Mr. Lee, do you have time to talk about our winter team building workshop? 오케이, 스탑! 머리손. 시험이 끝납니다. 그리고 채율이의 답안지는 선생님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았죠. 며칠 후 채율이는 탐정단이 절대 보여주지 않는 노트북을 몰래 훔쳐보다 연극 동아리실에서 수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는 채율. 그리고 여고의 수상한 남자가 나타나자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소란을 피우며 쫓아내려고 합니다. 내려놔. 뭐가? 뭘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이때 그들의 소리를 듣고 연준이 들어옵니다. 이거 여고에선 보기 드문 광경인데. 연준은 남성과 아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찾았어? 아, 여긴 내 제자 안채율. 그리고 제자라고? 제자. 너 조심해야겠다.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사라지는 남성.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서로를 증오하는 감정이 남달라 보입니다. 근데 누구예요? 너 걔 모르나? 모르는데요. 하긴 모를 수도 있겠다. 겉보다 나와. 백진했다며? 어차피 답안지를 본 이상 본 실력으로 시험지를 본다고 해도 채율이는 떳떳하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전 과목 기권. 그게 네 선택이야?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고 떳떳하겠다. 연준은 채율이의 선택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넌 이 사실을 모두에게 밝히고 나나 교장의 목줄을 잡고 흔들 수도 있었고 너희 엄마에게 시원한 한 방을 먹일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아깝지 않아? 그래서 그녀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겠죠. 아, 불은 끄고 가라. 그런데 이런 채율이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채율이의 아빠는 엄마와 통화를 하며 다툽니다. 사태가 심각하잖아. 전 과목을 마킹조차 안 했대. 차고 있겠지. 아니, 백지에 뭔 착오가 있어? 아니, 왜 이렇게 태평해? 애 관리 안 하고 한국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채율이는 변명할 거리가 없어 엄마와 아빠의 전화를 피합니다. 단장. 너무 꼬순내 핑계는 거 아님? 질투날라 그런다. 이 정도는 시작도 안 한 거라네. 그때 등장이 항상 극적이고 은근하다 너. 탐정단의 질문이 있는 채율. 누구야? 내 미래 새언니가. 채율은 어젯밤 탐정단 노트북에서 놀라운 걸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뭐라고? 미래 신우이 잘 부탁해? 단원들을 살펴보며 범인을 찾아보는 채율. 시방 말아먹을 일 있어? 아니야. 네가 제일 아니야. 그래 나야. 네, 범인은 미도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돼. 날 여기 끌어들인 것도 안치준 때문인 거지? 결국 목적은 그런 거지? 아니, 우리 만남은 운명이라네. 안채율. 미도는 2년 전 밤늦게 치킨을 뜯다 잡지에서 채율이의 오빠를 보았습니다. 그때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내 모든 세포가 소리쳤어. 이 남자야. 이 남자가 내 남자야.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임. 학교에는 천재 윤채준의 동생이 전학을 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미도는 이것이 운명이라며 스스로를 납득했습니다. 어때? 이건 다 너희 오빠와 내가 이어져 있다는 우주의 사인이지. 이러니 우리가 널 탐정단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나의 시느이. 그게 안채준은 그러니까 잡지로 본 게 다야? 스토커에 가까운 광적인 집착에 채율은 혀를 내두릅니다. 우린 결혼할 거야. 애는 한 셋 정도만 낳을 거고. 이런 미친. 미도의 정신나간 계획에 질려버리지만 채율은 탐정단을 쫓아다니며 왕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속된 연락두절은 유진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안채율, 너 지금 해보자는 거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지연이? 늦었네? 뭐야? 나 지금 뭘 본 거지? 안 들어오고 뭐해? 빨리 들어와. 추워. 엄마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근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 연락은 네가 안 받은 거잖아. 유진은 채유리에게 미국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든 랭귀지를 밟든 역시 네 옆에는 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한편 보스턴 국제공항. 채유리의 오빠 채주는 뭐가 좋은지 웃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Why are you laughing so hard? Don't mind me. I can't. It's bothering me. You're too noisy. I just love her. Look at her. Isn't she just beautiful? Yeah, she's all right. Is she your girlfriend? Girlfriend? Yes. No. We are getting married and have 3 kids. Wow. Congratulations. How long have you guys been together? I haven't met her yet. 오랜만에 삼촌을 만나서 얼마나 반갑던지 제재와 함께 꼭 오세요. 네, 동아리실에서 보았던 남성은 연준의 조카이자 유명한 사진작가 하라온입니다. 모처럼 주말에 늦잠을 잔 채율. 그런데 식탁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죠. 뭐야 너? 동생은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다. 예고도 없이 입국한 오빠의 모습에 미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오는 채율. 하라옹? 불참시 벌어질 일은 상상에 맡기겠음. 기대도 좋아. 내가 이런다고 갈 것 같아? 채준, 중요한 약속 있다 그랬지? 오늘은 채율이랑 영화 보러 갈 거야. 가자. 가야겠다. 가자. 시간이 오늘이네. 라온의 전시회는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작가의 전시회답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감각적인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내 조카야? 안 올 줄 알았는데 협박이 통했나? 집에 협박보다 무서운 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주는 라온의 외모가 번듯한 덕분에 실력보다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끄는 고평가된 작가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라는 말이 더 어울려. 윌리엄 이글스턴 알아? 암튼 그 작가의 작품을 적절히 모사해놓고 신동소리 듣는다니까. 놀랍지 않니? 신랄하시네요. 그럴 거면 왜 오라고 하셨어요? 부탁받았으니까. 그런데 채율은 이곳에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쟤들은 네 작품이야? 마음에 드세요? 협박 편지를 받고 혼자 오려니 무섭더라고요. 함장, 여긴 참 좋은 작품들만 있군요. 그렇군요, 예의대원. 고품격이에요. 그때 라온이 다가와 인사를 합니다. 삼촌,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옛날 버전이 더 나아? 당연한 소리라네. 오리지널을 무조품이 어떻게 따라가? 그건 네 얘기 아니야? 알 수 없는 얘기를 주고받는 두
두 사람. 그리고 잠시 뒤 전시회의 주인공 라온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요. 그럼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분이 있나요? 부디 그 한 사람이 전시의 목적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나?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언니 거기 서 계시면 어떡해요? 네가 쏟았어요. 개념 좀. 똑바로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대. 탐정단의 민폐에 잠시 관심이 쏠렸다가 다시 행사가 진행되는 순간 하라온이 총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다행히 다리만 다친 라온은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엄마, 내 카메라. 지금 그딴 게 중요하니? 내 카메라 달라고! 목숨과도 같은 카메라를 받고 구급차에 오르는 라온. 그리고 지금부터 몸수색을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몸수색이요? 아예 경찰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 명씩 조사하는데 이게 하라운, 그리고 이게 리포터. 앞쪽엔 관람객들이 있었고요. 이쪽엔 우리 신우이, 그리고 이쪽엔 하연유 선생님, 그리고 이게 나. 단장. 이게 너라고? 이게 나야. 그리고 앞쪽엔 우리 단원들이 있었고요. 여기는 그 예쁜 애. 단장 보자보자 하니까 은근하다. 우리 뭐 무생물이니? 탐정단은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현재 시각은 21시 17분, 정전이 된 시각은 20시 정각이었습니다. 정전이 된 직후 휴대전화를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빛이 완벽히 차단되는 구조라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는 현장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총성이 3발. 아시다시피 하라온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건 그때. 총상이 났던 방향은 저쪽. 하지만 화약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데 반장님? 시끄러 임마. 그때 정말로 미도가 말한 방향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발견됩니다. 제가 저쪽이라고 했을 텐데요. 하지만 똑같은 1년 번호의 표 5장이 발견됩니다. 5장. 하나, 둘, 셋, 넷, 5. 네, 채율은 표를 한 장만 받아서 이것을 복사해 탐정단을 들여보냈습니다. 조사를 위해 잡혀가는 탐정단. 우리 잡혀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야 여기. 저희 씨 욕하면 안 돼요. 여기 경찰차 욕하지 마. 안 돼요. 진짜 표를 가지고 있던 채율은 탐정단을 버립니다. 닦아. 네, 감사합니다. 매정하네. 쟤들 저렇게 보내버리는 거야? 매정한 걸로 선생님 따라가나요? 조카분 병원 안 가보셔도 돼요? 그 정도는 안 죽어. 자, 그럼 우리 죄 없는 사람들은 그만 돌아가 볼까? 안치면 진짜 너무하지 않니? 어떤 치면 쏙 빠질 수가 있어? 우리만 복사한 티켓이니까. 근데 하라온 괜찮을까? 걱정하는 네 팬심은 이해한다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누명 쓰고 경찰차 타고 있는 거거든? 안 들려? 삐용 삐용. 경찰은 괜히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아 후회합니다. 어머, 주민야 이해해. 어떡하면 좋니 정말. 왜? 저기 저 아저씨 아까부터 나한테 눈을 못 뗀다 아주.
저러다가 발명하지 철컹철컹하지. 어딜 가나 꽂히는 이런 시선. 이제 좀 피곤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A대와는 탐정단의 본드가 같은 존재니까. 뭐야 쟤 왜 저래? 그렇게 시끄럽네.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시끄럽다고 그렇게 눈치를 줘도 눈치도 없고. 아저씨 이거 방탄유리인가요? 채율은 집으로 돌아가며 라온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부디 그 한 사람이 전시의 목적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전시.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뭐야? 왜 이래? 미도는? 미도 어떻게 됐어? 야, 경찰차 탔다고 턱은 뒤로부터 연락이 안 돼. 아씨, 불안해. 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그치? 윤미도가 무슨... 어? 다시 말해봐. 지금 뭐라고? 미도 말이야, 나의 미도, 윤미도. 네가 윤미도를 알아? 당연히 알지. 알다 뿐이야? 우리 나중에 결혼할 거고 애는 셋을 낳을 네가 거야. 윤미도를 왜 아는 거야? 도대체 왜? 비도는 굳이 채율이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 먼저 연락을 해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 너 여자 얼굴 엄청 따지잖아. 어지간한 여자 얼굴은 쳐다도 안 보면서 윤미도? 걔 얼굴 보면 마음 싹 바뀔걸? 하지만 채주는 이미 미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실제가 아닌 사진으로 말이죠. 아 그랬구나. 아 오빠도 걔한테 속은 거야. 이거 윤미다. 아닌데? 자세히 보니 미도가 맞긴 합니다. 단 보정이 상당히 들어간 게 문제죠. 이 불쌍한 인간아. 넌 그냥 유전자 대혁명의 재료일 뿐이야. 채주는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주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채율이의 마음을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좀 감동이다 동생아. 이건 또 무슨... 오빠는 말이지 여태까지 네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동안 오해했어. 아닌데?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데? 뭐야 또 왜 이래? 이러니까 오빠가 오해를 하지요. 응? 일로 와. 미쳤나봐. 이거 놓으라고. 사랑은 사랑으로 표현해줘 동생. 앞으로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그동안 모자란 내 동생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다. 하지만 미도를 향한 내 마음은 너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빠 마음 이해하지? 진짜 미쳤구나. 미쳤어. 연주는 말과 다르게 라온의 병문안을 갑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총알이 작은 납탄이라 큰 수술까지는 아니었다는데 지켜봐야죠. 정이 많이 드셨나 봐요, 라온이랑. 그렇게까지 우시는 거 보면. 당연하죠. 네, 그녀는 라온의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10년이면 이 정도를 쉽게 웃어넘길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라뇨. 라온이 도련님 조카예요. 제가 그거 잊었을까 봐요? 신기하단 말이야. 아무리 이 녀석 안티가 많다지만 이 정도까지? 라온은 젊은 나이에 큰 관심과 인기를 끄는 만큼 그를 싫어하는 안티팬도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러를 당할 정도로 원한을 살만한 행동은 한 적 없습니다. 다음날 오늘따라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는 채율. 고모님 같이 가실까? 성윤은 채율의 목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을 질질 끌고 와. 우리가 어제 마치 경찰차에 끌려갔던 것처럼 말이지. 그건 너무했어 고모님아. 채율은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화제를 돌립니다. 이게 너라며? 어머, 봤니? 이게 어디 와서 너야? 채율은 오빠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어허! 우롱이라니? 그거 진짜 나야! 메이크업과 스타일을 조금 바꿨을 뿐. 어쨌든 탐정단은 하라온 피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의 안티 카페에 의심 가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준에게 전화가 와 밖에서 받으려는 재유. 신의대원 어디 가는가?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 맡을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데? 들어오라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미쳤다. 미쳤어. 재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얼어붙은 탐정단.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아, 이런 나라도 알아봐 주시다니. 과연 탐정단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서남여고 탐정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서남여고 탐정단은 지금은 너무 커버린 해리의 초창기 배우 시절의 모습과 우리에게 빵꾸똥꾸 해리로 유명한 지진이가 나와 관심이 생겨 시청한 작품입니다. 솔직히 요즘 드라마 연출과는 결이 많이 다르고 유치한 구석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낙엽만 굴러가도 깨르르 웃는 여고생을 연기한 배우들의 케미와 모습이 상큼하고 힐링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도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으로 시청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3, 4화에 걸쳐 진행된 왕따 사건이 생각보다 사이다로 끝나지 않아 초반에 탈락한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의 요약 영상을 보고 1화에서 4화 중간으로 바로 넘어가신다면 조금 유치하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의 매력에 분명 조금씩 빠져들 거라고 생각합니다.